1950년대 초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그들의 정보기관인 CIA와 KGB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스파이 전쟁의 최전선이었다. 38선을 경계로 이념이 갈라졌고 남과 북은 서로의 순결을 잃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세계 최강의 두 정보기관이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전쟁터보다 어둡고 총보다 조용했지만 때로는 수천 명의 생사를 가르는 냉혹한 전투였다. 이 전쟁의 무대는 평양과 서울, 그리고 베를린, 모스크바, 워싱턴이었다. 서로를 향해 침묵의 탄환을 쏘아대던 그들의 싸움은 세계 냉전사의 모든 흐름 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새로운 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였다. 소련이 동유럽을 장악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며 세계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CIA는 1947년 탄생과 동시에 이 거대한 이념의 전쟁에 투입됐다. 한편 KGB는 소련의 강철 같은 첩보기관으로 세계 곳곳에 붉은 그물을 던졌다. 북한은 이 두 세력의 완벽한 실험장이자 교두보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절대적 지원 아래 권력을 확립했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도 흡수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남한의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심기 시작했다. CIA의 한국 담당 부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된 조직 중 하나였다. CIA는 1949년부터 북한 내부로 스파이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남한의 청년들을 선발해 특수공작대로 훈련시키고 낙하산으로 북으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주로 정보 수집, 암호 해독, 탈북 유도 등의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이미 KGB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보안기관, 즉 국가보위성을 세웠고 내부 반간천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있었다. 침투한 요원 대부분은 잡히거나 체포되거나 소리 없이 사라졌다. CIA 내부 문서에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침투가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적혀 있다. 그만큼 북한은 KGB와 함께 완벽한 감시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CIA는 전쟁 초기부터 북한군의 이동을 파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KGB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남한 내부의 첩보망을 가동해 미군의 대응을 예측하고 있었다. CIA는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믿었지만 북한과 KGB의 협력 앞에서는 번번이 당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첩보전이 벌어졌다. 낙동강 전선 근처에서는 미군 교신을 엿듣던 북한의 도청팀이 존재했다. 반면 CIA는 일본 요코하마와 부산에 대규모 정보 수집 기지를 두고 공중감청을 시도했다. 그러나 KGB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직접 평양으로 암호문을 보내 북한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미군의 작전 패턴을 분석했다. 당시 김일성은 KGB의 보고서를 거의 매일 받았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분단된 채로 남았고 CIA와 KGB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것은 심리전이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소련 자문단이 사상 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동시에 CIA는 남한에서 대북 방송 작전을 시작했다. 확성기로 북한군에게 항복을 유도하거나 전단을 뿌려 체제에 대한 의심을 심는 시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즉시 반격했다. KGB의 심리전 전문가들이 평양에 상주하며 남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짜 정보를 퍼뜨렸다. 당시 남한 내 일부 언론 보도나 정치 소문 중 상당수는 KGB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KGB는 평양을 동아시아 스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와 협력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간첩망을 구축했다. 동시에 CIA는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변국을 공략했다. 일본 내 친북 인사, 초청년 조직,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대표부 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CIA 요원들은 무역, 문화교류, 의료협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자주 들통났고 KGB와 북한 보위부는 이들을 교묘하게 역이용했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은 이 전쟁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된 그날 CIA는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다. 북한은 KGB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암호문 일부를 해독했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11개월간 평양에 억류되었다. CIA 내부에서는 우리는 KGB에게 완전히 패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왔다.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CIA는 북한 관련 작전을 블랙존으로 분류하고 정보 접근을 극도로 제한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스파이 전쟁은 더욱 교묘해진다. KGB는 남한 내 좌익 세력을 활용했고 CIA는 탈북자와 망명자를 정보원으로 썼다. 서로의 첩보원을 유도하고 역으로 이용하는 이중 스파이 작전이 늘어났다. 서울 한복판에서 정보가 거래되었고 모스크바에서는 남한 첩보원이 처형당했다. 실제로 CIA 문서에 따르면 당시 남한 내에서 활동한 KGB 요원 중 70%가 북한 국적이 아닌 제3국 국적이었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중립국을 위장한 스파이들이었다. 한편 북한은 CIA의 간첩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 탈북자를 이용했다. 이들은 남한에 넘어와 CIA와 국정원에 포섭된 뒤 다시 북한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이중첩자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이 전략은 KGB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KGB는 냉전 기간 내내 이중첩자를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썼다. 평양은 그들의 훈련 교본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다. 1975년 CIA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북한은 KGB의 교리를 완벽히 흡수한 국가다. 그들은 우리보다 느리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첩보전의 중심은 다시 기술로 옮겨간다. 위성사진, 전자감청, 암호 통신의 발전은 물리적 침투를 대체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북한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대응했다. 보위부는 암호명 백두, 암호명 금성 등의 작전을 통해 CIA의 감청망을 피하려고 했다. KGB는 이를 지원하며 최신 암호화 장비를 제공했다. 그 덕분에 북한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직후 국제 제재망을 뚫고 평양으로 지시문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KGB가 제공한 암호망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자 CIA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KGB는 해체되었지만 그 잔재는 북한의 보위성으로 흡수되었다. 수많은 KGB 출신 자문관들이 평양으로 옮겨갔다. CIA 내부에서는 북한은 KGB의 유령을 이어받은 마지막 나라라는 말이 돌았다. 실제로 1990년대 초 CIA는 북한의 감청 체계에서 KGB 암호 알고리즘과 유사한 구조를 발견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CIA는 위성 정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추적했고 KGB의 후신인 FSB는 북한과의 정보 교류를 유지했다. 북한은 미국의 첩보 위성에 대응해 지하 요새를 만들었고 김정일은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었다. CIA는 1990년대 후반에도 북한 내부 정보망을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했고 그 불투명함이 바로 그들의 무기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파이 전쟁은 사이버전으로 진화했다. 북한은 해커 부대를 창설했고 CIA는 이를 추적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싸움의 방식은 여전히 KGB식이었다. 은폐, 역추적, 정보교란. 그 모든 방식이 과거 냉전의 유산이었다. KGB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정신은 북한의 정보전 속에 살아있다. 지금도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첩보전이 이어지고 있다. 위성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인터넷으로 서로의 암호를 해독하며 제3국의 외교관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CIA는 여전히 평양의 심장부를 완전히 꿰뚫지 못했고 북한은 여전히 그 비밀을 무기로 삼는다. 냉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CIA와 KGB,
그리고 그 후예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첩보기관들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만들어낸 가장 은밀한 전쟁의 역사다. 총성 한 방 없이 수천 명이 사라졌고 진실은 문서 속에 봉인됐다. 평양과 워싱턴, 모스크바 사이에 흐르는 그 긴장의 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변해도 냉전의 스파이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